처음에는 내과를 지원했었는데요. 군의관 하면서 그 수화 관련 그 단체에서 수화를 배우면서 봉사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겨갖고 장애인 관련을 다루다 보니까 재활학과를 선택하게 됐고, 그 당시만 해도 한참 오래된 년이니까요. 재활학 그러면 그냥 장애인만 다루는 그런 학문으로 이렇게 축소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. 지금 다양한 분야를 하지만 그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선택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그냥 끌림이 있어서 선택을 했다.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그 전공의들 할 때도 어떤 중요한 선택은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끌렸을 때 그 선택하는 게 오래 가고 후회하지 않는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재활의학은 기능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재활의학의 그 출발점이 과거에 이제 뭐 치료의학, 그러니까 예방의학, 치료의학,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의학으로 되는데, 출발점이 기존의 그 진료 중심의 어떤 거는 다른 거죠. 처음에 이런 무슨 전쟁을 통해서 절단 환자 생기고, 아니면 어떤 질병을 치료가 됐는데 계속 장애는 남고,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내과적으로는 아니면 더 이상의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, 이 사람들은 기능이 제한이 있어서 장애가 남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활동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재활의학의 개념이 그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또 남아있는 장애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기능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절단 환자들 뭐 움직이지 못했지, 지금은 휠체어가 되고 그다음에는 우족이 잘 돼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런 양아지 절단 환자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보다도 훨씬 더 잘 달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활이 되고 기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기능 중심,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재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현대에 맞는, 과거가 아닌 현대 또 미래의 그 의학이나 미래 사회에 맞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꼭 철학이라면 철학이랄까, 재활학적 그런 가치관, 철학이 멋있지 않나요? 그래서 좋아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이 꼭 약이나 침수적인 그 시술뿐만 아니라 뭐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치료, 작업치료 같은 그런 그 모달리티,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그런 치료 효과를 내거든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냉수 아니면 냉온 교대역 같은 것만 해도 훨씬 혈액순환이 잘 되고 통증을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이와 같이 그런 물리요법 같은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 자체를 보게 되면 약이라든가 침수적인 치료에 집중하게 되는데, 질병을 보지 않고 사람 전체를 보면 이 약을 꼭 써야 되는가, 꼭 더 적게 해서 다른 것들은 없는가,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활학 선생님은 약을 좀 적게 쓰고, 또 침수적인 것도 꼭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하겠지만 좀 이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수술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, 수술이 결과가 좋을 땐 좋지만 또 어떤 경우는 결과가 예기치 못한 악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막상 닥치면 확률이 1%라도 나한테 닥치면 100%의 어떤 위험이 있는 건데, 그런 것들을 고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떤 다른 과와는 다르게, 그래서 또 오히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외과 수술하기 위해서 내과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뭐 신경외과, 정형외과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재활학과가 있는 것이 또 전체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하는 데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활학과 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뇌성마비, 그다음에 뇌졸중 또는 뇌손상, 우리가 척추를 다쳐 척수 손상, 뭐 마비 환자죠. 그다음에 이제 절단.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재활학과를 상징하는 그런 질환이 되고 있는데,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해부학적 지식이 늘고 공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뭐 뇌를 직접 자극한다든가 로봇을 활용한다든가 또 새로운 약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점점 그런 재활의학의 영역이 확대되고, 재활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게 이제 대한재활학회의 그런 모토가, 재활의학은 나를 움직이는 힘, 그런 모토가 있는데, 우리가 운동, 무브먼트, 모션과 관계된 운동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을 알아야 되고, 또 그런 운동을 통해서 보행을 알아야 되고, 우리가
사는 데 있어서 보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지식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이나 그런 보행 관계된 뭐 스포츠학이라든가 근곡계 재활, 또 노인 재활, 또 이제는 심장도, 또 폐도. 사실은 우리가 재활한다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치료가 심장 재활, 폐 재활도 사실은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운동에 관계된 특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대돼서 이제 노인과 많으니까 또 노인 재활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실은 모든 분야가, 그러니까 삶의 질에 관계된 모든 분야가 재활학과 영역이 되니까 점점점 영역은 더 많이 필요한데,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 그 수요를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재활학과 의사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재활의학 그 서비스가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래사의 좋은 의사의 조건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되는데, 일단 의사에겐 기본 조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성실함, 꾸준함, 그 다음에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, 측은지심 그런 게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. 그래서 요즘의 의료는 근거 중심 의학이거든요.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의 비법은 없는 거죠. 나만 하는 비법 그런 건 없는 거죠. 물론 수술을 테크닉적으로 잘하고 그랬지만 모든 치료는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고, 어느 선생님이 써도 같은 약을 쓰면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다 모두가 공개되어 있고, 지금은 모든 그런 분야가 임상진료 지침이 있는 거죠. 이거 과거에 어떤 뭐 한방에서 말하는 비방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근거 중심 의학이 돼야 되고, 그런 것에 계속 그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표준화되고 근거 중심 치료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그 전공의들 할 때도 어떤 중요한 선택은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끌었을 때 그 선택하는 게 오래 가고 후회하지 않는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